지난해 1월 중국 국적 화물선이 대만 북부 해협의 해저 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4년 11월에는 홍콩 선적 선박이 발트해에서 해저 케이블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 동안 강력한 해저 케이블 절단 장비를 개발해왔으며 화물선으로 위장한 채 전 세계 해저 인프라에 접근하고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이런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해저 케이블망에 사용된 중국산 부품과 장비를 다른 국가 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저전입니다. 과거 해상 전쟁이 수면 위의 함대와 항공기 중심이었다면 이제 전쟁터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지나 바닷속으로, 그리고 이제는 해저 인프라 자체가 핵심 목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저전의 핵심 목표물은 해저 케이블과 가스 파이프라인 같은 기반 시설입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공격 수단 역시 진화하고 있으며 깊은 바다 아래 깔린 인프라들은 이전보다 훨씬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저 케이블은 현대 문명의 혈관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성 인터넷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전 세계 인터넷 통신 상당수는 여전히 해저 케이블을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망은 아직 보조 수단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만약 특정 국가의 해저 케이블이 대규모로 절단될 경우 인터넷 장애는 물론이거니와 금융, 물류, 군사통신, 데이터 센터 운영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해저 케이블은 핵 발전소나 대형 데이터 센터 수준의 전략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과 함께 위험 역시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해저전의 핵심 목표인 해저 케이블은 이미 상당한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현재 해저 케이블 사업에는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바닷속 거대 혈관입니다. 그리고 해저 케이블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그 시작에는 전쟁과 선전, 그리고 정보 통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해저 케이블 역시 전쟁 속에서 발전한 인프라였던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언론사 로이터와 해저 케이블은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자체가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성장한 조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이터를 그저 국제 뉴스 통신사 정도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로이터의 본질은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네트워크 사업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19세기 후반 국제 금융과 외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럽 열강과 금융 자본은 전신망과 해저 케이블 장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륙 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해저 전신 케이블이었습니다. 누가 케이블을 장악하느냐가 곧 금융, 군사, 외교 우위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로이터 초기 성장에 N.M. 로스차일드 앤 선스가 깊게 관여했습니다. 당시 금융 세력은 정보가 곧 돈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이터는 영국 금융 중심지 런던과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해저 전신망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특히 대영 제국은 세계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All Red Line 통신망입니다. 영국은 인도, 아프리카, 중동, 싱가포르, 홍콩 등을 해저 케이블로 연결했고 로이터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뉴스와 금융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대영 제국은 육상에서는 철도로 세력을 확대했고 바다 밑에서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식민지 연결망을 완성한 것입니다. 당시 금융시장에서는 단 몇 시간 먼저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과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주식, 원자재, 환율시장 전체가 정보 속도 경쟁 위에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이터는 국제 금융을 움직이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해저 케이블은 언제나 군사와 정보기관, 제국 전략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신선이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해저 케이블을 절단하여 독일의 국제 통신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반대로 영국은 자신들의 케이블망을 활용해 전 세계 정보 흐름을 통제했습니다. 현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구리선 대신 초고속 인터넷 광 케이블이 바다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은 여전히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동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정보기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해저 케이블 사업에 깊게 관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로이터와 같은 글로벌 통신사들은 초고속 데이터망과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세계 시장 정보와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북극권을 경유하여 북미와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초대형 해저 케이블 사업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그린란드 문제가 다시 국제사회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의 시선이 온통 중동을 향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그린란드에 대한 강한 영향력 확보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린란드를 이야기할 때 히토리와 자원 문제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 역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과 서방 세력이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북극 데이터 회랑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그린란드를 경유하거나 북극권을 통과하는 차세대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세력이 서로 다른 노선을 두고 경쟁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핵심 축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북유럽 진영, 북미 진영, 덴마크, 그린란드 현지 통신망, 그리고 러시아 북극 케이블 진영입니다. 그 가운데 서방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업이 바로 북극권 전략망과 북극 장거리 광 케이블 프로젝트입니다. 핵심 목표는 유럽과 북극, 북미,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북극 데이터 회랑의 구축입니다. 우선 북극 전략망 프로젝트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북극과 북미 일부, 일본과 한국까지 연결하는 장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역시 여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수백만 유로 지원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은 러시아 리스크와 기존 수에즈 홍해 경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사업이 바로 북극 장거리 광 케이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북유럽에서 출발해 그린란드와 캐나다, 알래스카를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초장거리 북극 해저 케이블 구상입니다. 특히 그린란드와 캐나다 북극권을 통과한다는 점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핀란드, 일본계 기업, 북유럽 통신 세력까지 함께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란드 해저 케이블 사업은 더 이상 민간 통신 사업 수준이 아닙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안보, 북극 패권, 데이터 주권, 러시아 견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연결까지 포함된 전 지구적 전략 사업으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북극 해저 케이블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기존 인터넷 케이블 상당수는 수에즈 운하와 홍해, 인도양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최근 홍해 불안정과 중동 리스크, 러시아 문제, 중국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사용량까지 폭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방 입장에서는 더 짧고 안전한 새로운 경로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북극 경로는 유럽과 북미, 동아시아 사이 데이터 지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금융, 군사통신 분야에서는 수미리 초차이조차 전략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은 해저 케이블 안보를 국가안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전략적 해저 케이블 보호법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린란드 해저 케이블 사업은 북극 패권 경쟁과 인공지능 데이터망, 북대서양 조약기구 전략통신망 구축까지 포함된 거대한 차세대 프로젝트입니다. 결국 지금 그린란드 주변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우회하는 새로운 서방 디지털 회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미와 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심해 파이프라인 사업까지 함께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 가운데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최근 호르무즈 위기와 중동 불안이 겹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막대한 양의 원유와 가스를 판매하며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앞서 언급한 그린란드 경유 해저 케이블과 데이터 허브 사업과 함께 북미 에너지를 유럽으로 직접 연결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 구상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북미 에너지를 유럽으로 보내는 핵심 수단은 LNG 운반선 같은 해상 운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에너지 연결망 구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리입니다. 대서양은 워낙 길기 때문에 중간 거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핵심 거점으로 떠오른 지역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현재 구상 가운데 하나는 캐나다와 미국의 에너지를 그린란드를 경유해 영국으로 보내고 영국에서 다시 도버 해협을 거쳐 유럽 본토로 연결하는 형태입니다. 사실 이런 북미 그린란드 유럽 연결 구상은 갑자기 등장한 계획이 아닙니다. 냉전 시기 북극 전략과 유럽 에너지 안보, 북극 자원 개발, 해저 케이블 경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벌어진 에너지 재편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되며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기존의 파이프라인 사업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서방이 논의하는 그림은 북극 가스 석유 수송망과 LNG 회랑, 수소 파이프라인, 북대서양 해저 전력망, 북극 항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전략망, 그리고 앞서 언급한 해저 케이블 사업까지 서로 연결된 거대한 북극 패권 프로젝트입니다. 2010년대 미국 셰일 혁명이 발생하면서 북극 사업은 주춤하는 듯했습니다. 개발 비용은 너무 높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셰일 가스가 대량 공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당수 북극 파이프라인 사업은 중단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급격히 줄이기 시작했고 북극과 북대서양 에너지망의 전략 가치는 다시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미국 LNG와 캐나다 북극 자원, 노르웨이 북해 가스, 북극 LNG, 미래 수소망까지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린란드의 가치 역시 급등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의 중간 위치에 있으며 북극 항로의 핵심 거점이자 희토류와 전략 광물 보유 지역입니다. 동시에 나토의 북극 감시망과 북대서양의 해저 인프라까지 모두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결국 지금 미국이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이유는 에너지와 데이터, 군사, 북극 항로, 인공지능 시대 통신망까지 모두 연결되는 새로운 북극 패권의 중심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구상은 그 지역의 자원과 지정학적 가치만을 노리고 움직이는 정책이 아닙니다. 북극이 개방되는 시대를 맞아 에너지와 물류, 통신까지 모든 공급망을 다시 설계하려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란드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영향력을 동원하는 세력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집단이 바로 로더 가문입니다. 화장품 기업인 에스티 로더로 유명한 로더 가문은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주체 중 하나이며 일부 반개와 투자 네트워크는 로스차일드 가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더 가문은 새로운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와도 사돈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국제 금융 세력은 해저 케이블 사업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19세기 당시 대영 제국을 위시한 로이터 통신이 세계 정보망 장악을 위해 해저 전신 케이블을 확대하던 시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당시에도 로스차일드 계열 금융 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됐습니다. 다만 지금은 과거의 구리선 전신망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현재는 초고속 광 케이블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인공지능 연산과 글로벌 금융 거래,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까지 모두 연결되는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진행되는 북극 해저 케이블 사업은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흐름과 금융 네트워크, 군사 통신망까지 동시에 장악하려는 프로젝트이며 바로 이것이 미국이 그린란드를 노리는 결정적 이유인 것입니다. 미래 패권은 결국 에너지 공급망과 데이터 통신망을 동시에 장악하는 국가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축으로 북극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 해빙의 가속화와 지정학 충돌이 지속되면서 이 사업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북극 회랑을 먼저 선점하는 세력이 미래 세계 질서를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의 흐름만 놓고 보면 그 가장 유력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